서울에 내 집 한 채 있고 현금 2억 원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준비 제법 한 것 아닐까요?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56세 직장인의 글입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그는 은퇴 후 소득이 끊길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유로운 노후, 즉 여행도 다니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월 평균 369만 원.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돈은 월 212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달 157만 원씩 부족한 셈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212만 원이라는 돈이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는 최소 생활비 25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기 힘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제목처럼 월 150만 원의 연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 됩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67세 은퇴자의 삶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월 150만 원 남짓. 그의 하루 식비는 5천 원을 넘지 않습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에도 에어컨은 그저 장식품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가 아닌 실제 우리 이웃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한재호 씨는 한 회사에 청춘을 바친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55세, 회사에서 명예로운 퇴직을 권했을 때만 해도 그는 제2의 인생을 꿈꿨습니다. 퇴직금으로 번듯한 치킨집 하나 차리면 남은 노후는 문제없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가게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텅 빈 점포로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그의 자부심이었던 그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중에 남은 것은 빚과 깊은 상실감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65세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는 결국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6%씩 총 18%가 평생 깎여 나오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던 날 그는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노후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긴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0원이 되었으니 부담이 줄 거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차갑고 푸른색의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소득은 없지만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매달 20만 원이 넘는 돈이 청구된 겁니다. 소득은 0원인데 이 집 한 채가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한재호 씨는 오늘도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연금에서 건보료부터 떼어놓으며 평생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냐 며 씁쓸한 한숨을 내쉽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신영란 씨. 덩그러니 남은 집은 너무나 컸고 남편의 유족연금과 푼돈 같은 개인연금을 합친 월 120만 원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도 시장 과일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도 그녀에겐 사치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재산은 남편과 평생을 일궈온 3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이 집만큼은 잘 지켜서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그 생각은 그녀에게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위축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죽은 남편과 다 큰 아들을 위해 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초라하게 늙어가는 자신을 발견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 청춘의 대가이기도 해.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지자. 그녀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대신 당당한 엄마로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주택연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80만 원의 월급이 추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의 수입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일 가게에서 망설이지 않고 친구들에게 먼저 커피를 사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집 대신 웃음을 물려주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 행복해요. 그녀의 얼굴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왜 한재호 씨처럼
안타까운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첫째, 10년의 소득 공백을 무시합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희망 은퇴는 65세지만 실제 평균 은퇴는 55세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갑작스러운 10년의 공백기를 버티지 못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퇴직금을 생활비로 야금야금 까먹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둘째, 평균의 함정에 속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라는 뉴스는 사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실제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월 4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지출을 간과합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 한 채만 있으면 수십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 빠듯한 현금 흐름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점검하고 행동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행동, 내 연금 계산기를 지금 당장 두드려 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정확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정확한 숫자 위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노후의 제2월급 통장으로 만드십시오. IRP는 연 900만 원까지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최고의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당장의 절세 효과는 물론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로 노후 자금을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 잠자는 내 집을 깨우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신영란 씨의 사례처럼 주택연금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상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노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 행동,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을 반드시 해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은퇴 후 나의 예상 건보료를 계산해보고 이를 생활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등을 미리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월 150만 원의 현실은 분명 처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이유는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길은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떨기보다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당장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